전일 뭐 엄청난 거래가 터졌고 주식수는 1억 9,770만 주라서 36만 주가 어마어마한 거래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질문하신 내용 좀 다 올려줘 보세요. 고란초 선생님 올려주신 거하고 우리 그 지혜로움 선생님 올려주신 거. 왜냐면 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현대두산 인프라코 매수했는데 안 줬는데 이거 뭐 어떻게 언제 매수한 거야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비중. 그리고 신규 편입자는 5%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 같이 설정을 잡아놓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절도 염두에 둔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거래가 둔화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가장 최근의 거래를 감안했을 때 둔화될 가능성보다는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긴 할 텐데 전일의 장대 양봉 이후에 20% 올라왔잖아요. 전일. 그 이후의 흐름이라서 차익 실현 범위도 고려를 해서 대처를 하겠다. 지혜로움 선생님도 VIP 방도 이렇게 해서 어제 기준의 질문이시고 오늘도 질문 올리신 거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기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결론은 지금 단 한 분도 빼지 않고 다 수익범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8,000원을 넘기면 정리하고 대처한다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일단 기준 가격은 뭐 기존에 높게 잡았다 해도 8,000원 수준 그 밑에서 충분히 저점 편입도 가능했고요.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확장되면서의 흐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놓고 보자. 어제처럼 뭐 100만 주, 200만 주 이상씩 막 터져야 됩니다. 그게 1%거든요. 지금의 기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일의 기준에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잡아드렸고, 그리고 밀려 내려갈 때 그러면서의 전략도 잡아드렸고,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서의 흐름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 설정 잡을 거면서 왜 신규 편입을 하느냐.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아주 월등하지는 않아요. 평상시에 이슈가 막 불거져서 거래가 뭐 어마어마하게 실린 그런 그 종목의 기준은 아니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만약에 설정한다면 이제 지금 기준에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고점 그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데 초록 색깔로 일단 1.5%는 설정을 잡고요.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편입하신 분들은 이제 손절 범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범위가 되는 겁니다. 두 차례 정도 분할 차익 실현인데 전일 원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20%까지 올라왔던 그 흐름이라서 요 정도. 그래서 결론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설정할 건데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준에 에코프로를 10%까지나 편입을 해서 뭐 저점 대비해서 15%, 17%, 20% 이상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 수익을 다 창출해 냈잖아요. 저점 대비 12% 고점까지 치고 5%까지 올라온 것까지 치면 20%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수익을 다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이쪽의 설정 범위, 접근 범위가 그렇게 버겁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두산 인프라코를 왜 뭐 강력하게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편입의 설정 범위까지 고려를 해서 대처를 하느냐. 그 기준은 일단은 만약에라도 눌리더라도 중기적으로도 대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매수 잔량이 밑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위로 쭉 뻗어 올라가려면 매수 잔량이 쌓여 있지 않고 위로 치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9,350원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있어야 오후장에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목표 주가 이제 상향이 돼야 되겠죠. 상향이 최소 범위 이제 10,000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차익 실현 그리고 엔드 손절 가격 기준 그렇게 해서 2차 차익 실현 범위가 엔드 손절 가격이 됩니다. 신규 편입자는 이거 문자 발송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차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게요. 9,230원 이게 이제 마지막 선이라는 거예요. 3%가 그 3%가 이탈되면은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 하시고 그리고 신규 가입자들은
저기서 손절을 설정을 잡으시고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9만 8천 주까지 매수가 프로그램이 둔화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둔화될 것인지 여부만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9,270원, 60원, 50원으로 이제 문자를 결정해서 발송을 합니다. 50원의 기준에 문자 발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에 차분하게 대처하시는 걸로. 그럼 요 기준이 어떤 기준점으로 설정되느냐 라는 것을 또 해석을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 전일 기준에 매집의 규모입니다. 전일까지의 기준이에요. 전일. 그러니까 그 전일이라는 건 11일. 어제 자른 거거든요. 11일까지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1억 9,770만 주라 그랬잖아요. 1억 9,770만 주이기 때문에 매집 계산기도 제가 올릴게요. 지금 잘라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1억 9,77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얼마 16%의 매집 3,200만 주니까 16%의 매집이 돼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제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늘어났겠죠. 17% 이렇게. 그리고 거래가 어제 터져졌어요. 가장 최근에 많이 터졌던 게 1,000만 주 단위인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두산인프라코도 지금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서 어제도 사실은 매수 신호를 드렸어야 되는데 어제는 너무 오래간만에 거래가 수반됐고 거래가 멈춰지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잡힌다 그랬어요. 거래가 멈춰지게 되면은 다시금 주가가 눌림폭을 받고 흐름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자라는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오늘 이걸 재차 자르진 않을게요. 오늘은 차트 주봉의 차트만 올려드릴 겁니다. 전일 대비해서 분명하게 수급은 개선돼 있을 거예요. 원고는 상황에 따라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요 기준점의 설정 범위로 들여다보신다면 무난하다.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해서는 유료 방에만 올라갈 거고 무료 방에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는 발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끝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들여다볼 거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수급의 변화가 나올지 확인하고 대처를 할 겁니다. 2차 전지 물량도 좀 일부 줄여야 되니까 차분차분하게 볼게요. 자, 이게 수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10월 26일 이후에 매집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리고 돌려질 때 또 조정받고 고점 넘길 때 그 고점을 넘길 때 흐름의 수급 범위가 다시금 유입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거래가 내일까지 거래량만의 기준을 잡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오늘 기준에 욕심 같아서는 어차피 이제 발을 담갔어. 문자가 나갔어. 그렇다면은 오늘 기준에 문자 안 나왔네. 문자 발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설정 범위의 문자의 기준은 이렇게 잡아서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자 지금 발송을 할게요. 문자 전 나간 줄 알고 또 문자도 안 내보내고 있었는데 문자 내보내고 그리고 올려드렸죠.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 어차피 문자까지 나갔고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혔으니 어제 못 잡은 건 억울하지만 뭐 기존에 다 가지고 있던 물량 아닙니까? 고생도 많이 했었고 이 매집의 범위가 퍼센테이지로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 규모가 16%를 넘겨요. 17%. 어제 1% 정도 200만 주, 300만 주. 그럼 뭐 17%.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저거 캡처해서 다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좀 다른 거 녹화하고 할 테니까 어제 거까지 해서 캡처해서 올려드리십시오. 저 거래대금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의 기준이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 거래대금은 당연히 넘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다음 달 기준에서도 당연히 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라는 쪽을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급 범위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도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고점 돌파하면 추가 편입입니다.
어차피 발을 담궈서 들어간 거. 어차피가 아니라 겁을 낼 이유도 없고. 이거 왜 때려 샀겠어요? 외군 기관이. 왜 때려서 샀겠어요? 왜 사기는 실적에 대한 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히는 거죠. 현대두산 인프라코 어제도 가져가십시다 고생하셨는데 그거 분명히 올려드렸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이 거래대금, 주봉의 거래대금 매각되고 나서 새롭게 형성돼 있는 흐름 속에서 이 거래대금, 그거를 놓고 보셔야죠. 그거를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거래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개인 누적 수급은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공매도 대차 상한 범위가 아니에요. 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두산그룹에서 현대 쪽으로 매각이 되는 그 관점 속에서, 매각이 된 이후의 흐름 속에서 지금 뭐 굉장한 이 내용도 아직까지도 분할해서 이제 넘긴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현대 쪽에 넘어온 부분을 이제 표시를 안 해놨는데, 어찌됐든 그 이후에 그러면서 뭐 정상적인 거래 기준에 사상 최대치의 거래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7월 이후에 이제 요 기준이에요. 7월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요? 21년 7월 1일 분할기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해서 이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인적 분할하고 매각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들어온 부분은 들어오고, 요 기준이에요. 요 기준. 그럼 요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21년도 7월 1일 요 이후의 기준을 놓고 설정을 하는 거죠. 그 이후의 흐름에서의 주봉상의 흐름들을 보시면 돼요. 그냥 뭐 허투루 뭐 어설프게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기준점 잡아드리거나 하지 않아요. 다 들여다보고, 요즘에는 하도 2차 전지 변동성이 커서 녹화하는 사이에 변동이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 이런 걸 못 드렸을 뿐이지, 하나하나 주력주 특히 하나하나 다 보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시면 돼. 지금 보시면은 벌써 이미 다 잘라서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3,600만 주야. 5위까지 올라왔어요. 저 텍스트 문구도 저 보면서 차분하게 수정해 주세요.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세요. 캡처해서 방송 갖고 나갈 거니까. 그러면 2021년 7월 이후의 기준이 되잖아요. 2021년 7월 이후에 여기서 이제 멈춰지고 난 이후에 요 거래가 없이 분할하면서 멈춰졌을 거 아닙니까? 멈춰지고 난 이후에 흐름을 놓고 보자 이거예요. 7월 이후의 흐름으로. 결론적으로 7월 이후의 흐름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부분이 어떠냐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져지면서 이 앞전의 고점을 지금 넘겨가는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수급 범위도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거래량 때문에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그 거래량 부분 터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되돌림이라, 어제 터지고 오늘 멈춰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거래대금의 기준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요 거래대금. 거래량 의미 없다니까.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인 거고,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는데, 가장 최근에 형성돼 있던, 예를 들면 4조의 거래대금 맞나요? 4조 주간 단위. 저게 어제 기준의 주간 단위에 2천억, 4천억이네요. 맞죠? 4천억뿐이 안 돼. 그러니까 윤정두가 이번에 8천억 넘기면 조금 한 발짝 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하루에 1조, 2조씩 터지는 이런 장에, 종목별로 하루에 1조, 2조 터지잖아요. 그런 장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사이에 프로그램 수급이 조금 둔화됐다가 손바뀜 수급이 또 들어와. 어느 쪽은 지금 신고가에 랠리니까 어느 쪽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을 거라고. 근데 어느 쪽은 지금 차익 실현할 거라고. 오버행 이슈.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
그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저렇게 고점 찍고도 컸던 거잖아요. 근데 그 오버행 이슈는 이제 끝날 자락이야. 어제 그렇게 터져 나왔으면 오늘 뭐 바로 때려버리든가. 안 때리잖아. 그리고 받아가잖아. 거래가 터지니까 더 크잖아요. 그 오버행 이슈의 물량이 터졌다 할지라도 그 물량 싹 받아갔잖아. 이 매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잖아. 얼만데? 3,600만 주니까 대략 18% 정도. 18% 정도를 매집을 했고 거래량 터져 있고 목요일인데 이 정도 거래 대금이고 이미 종가까지 하면 더 터질 거고 끝내주고 땡큐하고 아유 뭐가 그렇게 어렵나?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 여기까지의 범위를 그냥 들여다놓고 볼 수 있지. 저게 뭐가 어려워? 그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다시 발 담근 거 기분 좋아서 담그고 기분 나빠서 빼고 그게 아니라 거래가 터지니까 담궜지 무슨 뭐 그냥 담가요. 그리고 자상 최대치 고점이라 할 수 있는 왜 신규 상장 이후의 기준이 저가격이니까 넘기고 나서의 흐름이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거래만 수반된다면 한순간에 장대 항목 쭉쭉쭉입니다. 매집돼 있던 거 이제 툭툭툭 건들면서 하는 거예요. 이 거래가 유지만 된다면 5월달 포트폴리오 종목에 얘를 바로 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금요일 이후에 그러면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거래 대금만 터져줘라. 어떻게? 하루에 지금처럼 수천억씩 1조까지도 기대 안 해. 1조 터지면 땡큐지.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5천억짜리가 거래대금 1조 터지면서 상한가 갔잖아요. 1조 8천억짜리가 거래대금 1조 터지면서 상한가 가면 되지. 그럼 여기서 상한가면 얼마야? 한 방에 13,000원대 저 줄 거놓은 저 위쪽 거래란 말이야. 응? 그래 안 그래요? 저게 목표 주가잖아. 흥분해서 윤정두처럼 흥분해서 막 들어가지 마시고 응? 윤정두처럼 흥분해서 막 들어가지 마시고 요 범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34만 주가 전체 상장 주식수에 흥분할 만큼의 또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분히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중기적으로 그리고 여차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준의 설정 범위도 기준을 잡아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녹화하는 사이에 ICT 포스코 ICT도 VI 발동되고 얘도 들여다볼 수 있다 했는데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면서 변동성 주고 있어요. 결국은 뭐 변동성 매매는 이쪽이죠. 지금 늦지 않았나요? 아이 뭘 늦어. VI 발동된 이후에 뭐 얼마나 올랐어요. 눌리고 돌리니까 힘이 더 센 거지. 이거 문자 나갑니다. 농담해라. 11,100원 고점이잖아. 그게 8.72 그걸 넘겼잖아. 지금 넘겼는데 프로그램이 들어와. 11,190원까지 올라서 프로그램이 들어와. 이거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는 거지 뭘 못 들어가. 매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5%의 기준을 설정해서 편입 기준을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눌려줘라 수급은 들어오고 눌려줘라 뭐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되겠죠. 단기 5%의 포스코 ICT 편입 설정 에코프로를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처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지금 디스플레이까지 LG 디스플레이까지도 어마어마한 흐름을 주고 있어서 땡큐하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신규 편입입니다. 신규 2.5% 편입 추후 2.5% 추가 5% 비중 확보 목표 주가 상향이 아니죠. 12,000원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매수 이게 윤정도입니다. 어떤 게 주력주는 주력주로 설정을 해놓고 변동성 종목은 변동성 종목으로 얘네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쯤이면 분명히 떠 있을 것 같은데 이 또 안 떠 있으면 망신 나가는 건데 디스플레이가 계속 떠 있네요. 그죠? 10시까지 기준에서 디스플레이 계속 떠 있었죠. 얘 고점 넘기면 추가 편입 들어갑니다. 신규 편입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도 폭발합니다. 에코프로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돌리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말도 어눌해지는데 나이 먹어서 그러나?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손가락도 저리고 푸른희망 선생님 LG 디스플레이 고점 돌파 고점 돌파 된 건가요? 아 장중에 됐는데 제가 못 보고 있었구나. 17,180원
100만 주 들어왔어요. 매수 사인 내야 돼, 안 내야 돼? 냅니다. 얘도 편입평균 단가 설정 범위 잡아놓고 냅니다. 이건 뭐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어. 행복한 난리잖아.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찾아오세요. VIP 방에 계신 분들 넘어오세요. 응? 밤새 윤정도도 잠을 못 잤어. 2차 전지 또 미국장 다 들여다보니라고. 결국은 전략이요. 초대박이죠. 들어오십시오.